안녕하세요. 지구과학의 뉴메타 함석진입니다. 오늘 제 제자 중에 만점자가 있어가지고 만점자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25학년도 수능을 도대체 어떻게 만점을 맞을 수 있었는지 그걸 좀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 4학년도와 2, 5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면서 함석진 선생님 현장 단가를 들었던 윤이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2, 4학년도에도 제 수업을 들으셨네요. 네. 2, 4학년도 수능이 몇 점이었죠? 저 47점 받았어요. 그런데 그럼 일단 2, 4학년도 얘기부터 한번. 네. 2, 4학년도 때 처음에 제 수업 언제부터 들었죠? 2월 말부터. 그 전에는 지구과학을 어느 정도 한 상태였죠? 그 수능을 치긴 했는데 그 전 학년도에도 거의 베이스가 없었어요. 혹시 아예 모르는. 그때 수능 점수는 몇 점이었는데요? 7등.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거의 네, 노베이스 네, 상태였는데 2월 달부터 수업을 들어가지고 2, 4학년도는 47점이 나와가지고 1등급이었죠. 47점이면은. 2, 4학년도 1등급이 나오긴 했는데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한 해를 일단 더 하셨네요. 네. 근데 이게 제가 항상 이게 공부를 솔직히 47점 정도 맞았으면은 거의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지구과학. 네, 그렇죠. 지구과학 아는 내용을 다시 공부한다는 게 굉장히 재미없지 않아요? 저는 항상 그런 걱정이 있거든요. 맞아요. 사실 제가 모르는 부분이 정확히 뭔지도 잘 모르겠고 이게 처음부터 다시 다 공부하기도 살짝 애매한 상황. 그래서 좀 어떻게 뭘 해야 될지 사실 이제 2, 5학년도를 준비하면서는 좀 고민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죠? 일단 제가 3월부터 시작했는데 24년 3월부터 다시 제 수업을 다시 들어왔다는 얘기죠. 네. 그때 그래도 개념을 안 볼 수는 없어서 다시 개념 기출을 빠르게 한번 봤던 것 같아요. 빠르게 다시 보니까 혹시 모르던 내용들이 꽤 있었던가요? 아니요. 별로 없어요? 네. 거의 다 아는 내용이었어요? 네. 일단 여러분 24학년도에 7등급에서 어떻게 1등급으로 올라왔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제 캐스 중에 초반에 보시면은 24학년도 노베이스에서 만점 맞은 학생들 인터뷰가 2개나 있거든요. 그거를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윤희경 학생한테도 24년도 공부도 물어볼 수도 있긴 하지만 일단 우리는 25학년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25학년도에 집중해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노베이스에서 만점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학생은 제 캐스트 굉장히 초반 부분에 있는 캐스트를 한번 찾아서 봐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개념 공부했는데 거의 다 아는 내용이면 재미가 좀 없었겠네요. 그렇죠. 근데 뭐 일단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저는 초반에 3월 달에 개념 보고 기출을 빠르게 2번을 돌리고 바로 조금 새로운 문제를 풀고자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돌이켜 볼 때 그냥 어차피 다 아는 내용이었는데 그때 개념 기출 안 하고 한 시작을 한 6월부터 했으면 어땠을까요? 그거는 근데 아무래도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없지 않을까. 6월부터 시작하게 되면. 6월부터 시작하면은 그거는 아무리 전 수능에서 1등급을 받았어도 이번 수능에서 만점을 받기에는 조금 어려웠을 거라 생각을 해요. 이번 수능이 또 미리 알지는 못했지만 되게 어려웠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3월부터 시작한 게 만점을 받는 데에는 많은 도움이 되었다. 만약에 3월부터 시작하지 않았으면은 좀 까먹는 것도 생겨나서 거기서부터 6월부터 다시 개념부터 기출부터 보기에는 시간이 많이 모자랐다. 약간 이런 느낌? 네.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면은 기출 문제 다시 풀었을 때 틀리는 수준은 어느 정도 수준이었어요? 예를 들어 100문제 풀면은 몇 문제 틀린다 뭐 이렇게 말을 하면은? 제가 계산이 좀 약했어서 개념을 묻는 문제는 많이 틀리지 않았고 약간 계산 실수나 조금 익숙하지 않은 문제? 예를 들어 2, 4학년도에 새로 출제됐던 유형이나 그런 거 빼고는 거의 다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계산이 약하다고 하셨는데 9평은 몇 점이었죠? 9평이 하나 틀렸는데 그게 47인지 48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수능에서도 이번 수능에 계산 문제가 어려운 게 많이 나왔잖아요. 네. 계산이 약하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그걸 다 맞출 수가 있었죠? 그
새로운 문제를 좀 많이 풀면서 사설, 시중엔제나 실무나 그런 걸로 계산을 좀 메꾸려고 했던 것 같아요. 기출은 이 숫자들이 어느 정도 다 외워져 있는 상태라서. 확실히 엔제랑 네. 실무가 네. 계산 문제 같은 거 연습하는 네네네. 데는 도움이 많이 되네요. 네. 그렇죠. 계산 문제 연습을 하니까 계산 실력이 이렇게 막 올라가던가요? 계산 실력이 막 올라간다기보다는 그 시간 내에서 조금 다룰 수 있는 게 훈련이 되지 않았나. 시간 내에 네. 푸는 훈련이 아무래도 실무가 우리 함께 했던 것들 시간을 30분 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많이 훈련이 됐다. 그랬던 것 같아요. 수학에서도 사실은 저는 요즘에 수학 과목이 어떤지는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수학에서도 계산이 있잖아요. 네. 수학의 계산과 지구과학 계산은 어떤 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 평가원에 한해서는 조금 익숙한 숫자들을 낸다? 지구과학의 계산은 네네네. 약간 그리고, 나오는 계산이 네. 약간 반복되는 게 있다. 네, 뭐 소수점 같은 것도 해서 살짝 비슷하다. 뭐 그런 거. 그리고 제가 수학을 선택 과목을 기하를 했었는데 미적분보다는 그래도 뭐 이렇게 각이나 그런 게 조금은 더 비슷하지 않았나 싶어요. 기하에서 공부한 네. 사인, 코사인, 각도 문제 푸는 그런 게 네. 이번 지구과학에서 나오는 시선 속도 같은 데서 각도 나오는 문제 푸는데 네. 혹은 뭐 허블의 법칙에서 각도 좀 있는 문제들 푸는데 네. 약간의 도움이 되었다. 많이는 아니고 많이는 살짝. 아니고 살짝 네. 도움이 된 것 같다. 네. 왜냐면은 제가 항상 약간 그런 게 좀 있거든요. 지구과학, 수학을 잘하면은 지구과학 계산도 잘하려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확실히 지구과학은 계산이 나오는 게 반복되니까 맨날 나오던 계산을 공부를 이렇게 쭉쭉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져 가지고 네. 확실히 실제 시험에서의 계산이 빨라진다. 네. 그걸 어느 정도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정답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엔제를 어느 정도 풀고 실무를 어느 정도 풀었다 본인은 예를 들어 이런 건 있잖아요. 저는 근데 2, 4학년도 수능을 47점을 받고 어느 정도 다른 단원은 마무리가 돼 있는 상태에서 조금 예를 들어 고지작이나 별의 분리랑 뭐 시선 속도 조금 더 약간 나가서 우주까지가 조금 부족한 상태여서 그 부분만 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네. 했다는 게 아까 3월부터 개념 기출은 전체적으로 한번 다 하긴 했는데 네. 그 후에 네. 그 부분만 조금 더 집중적으로 6월부터 아니면 3월에도 한 5월, 6월부터는 지금 말한 계산 문제 부분을 좀 더 네. 집중적으로 어떻게 했죠? 뭘 통해서? 5월, 6월에 무슨 교재로 했죠? 5월 그러니까 초반에는 수능 특강. 수능 특강. 네. 그리고 초반에 나오는 엔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조금 풀었고 후반에는 수능 완성이랑 실무를 하루에 그래도 한 2개에서 하나 이상 꼭 풀었던 것 같아요.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은 24년 것만 했어요? 그전 것도 했어요? 이번 연도 거만. 이번 연도 거만 네, 봤어요? 네. 왜냐면 이전 연도 건 구하기가 좀 어렵죠? 그쵸. 그리고 굳이 사실 풀 필요는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굳이 풀 필요는 네네. 못 느꼈던 것 같아요. 다른 엔제들도 있고 네네. 하니까. 실무는 몇 개 정도 푼 것 같아요? 제가 6월부터 풀었던 것 같은데 적어도 하루에 하나씩은 풀려고 노력했으니까 좀 많이 6월부터 실무를 네, 하루에 네. 한 개씩 풀었어요? 네. 많이 푼 편이긴 해요. 많이 풀었네? 네. 실무를 100개는 풀었겠네? 그 정도 풀지 않았을까. 시중에 있는 실무를 거의 다 풀었네? 거의 다 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념 기출은 더 이상 어느 볼 게 정도 됐기 없었고 때문에 네, 후반에 한 번 더 봐야겠다. 6월쯤 되니까 네. 개념 기출은 더 이상 볼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6월부터는 실무를 하루에 한 개 푸는데 집중을 했다. 네. 근데 제가 또 항상 실무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게 제가 주는 실무는 제가 검수를 하기 때문에 문제의 퀄리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실무 중에는 다양한 퀄리티가 있잖아요. 실무 중에 한마디로 문제가 안 좋은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했어요? 저는 이제 기출이 어느 정도 다 들어와 있다 보니까
조금 실무를 풀 때 좀 지엽적인 걸 묻거나 너무 어려운 걸 묻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그냥 이 기출을 중심으로 생각해서 이게 과연 수능에도 이렇게 출제될까? 이렇게 지엽적인 게 나올까? 그게 안 나올 것 같으면 한번 그냥 보고 넘어가는 식으로 하고, 아, 이거까지는 나올 수도 있겠다 하면은 오답 노트에 무조건 오려서 붙이고 계속 그걸 반복해서 봤어요. 제가 그거를 되게 강조하긴 했지만 그걸 어떻게 판단했죠? 본인이? 이거는 나올 것 같다, 이건 안 나올 것 같다를 학생이 어떻게 판단하죠?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저는 그걸 아는데 학생이 이걸 알까? 그러니까 기출을 풀다 보면은 지엽적인 거라도 선이 있잖아요. 그쵸. 기출에 나오는 선이 있죠. 네. 그런 거를 일단 우선으로 생각하고, 이거는 진짜 나도 모르겠다. 나올지 안 나올지는 선생님께 여쭤봤던 것 같아요. 이게 나올 것 이게 나올 것 네. 같다, 안 나올까? 선생님께한테 여쭤봐서 그걸 판단을 하고, 그럼 실무를 풀었지만 선은 기출선으로 풀었네요. 공부는 어느 정도 기출선으로 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를 푼 게 많이 도움이 됐네요. 네, 시간 관리나 조금 새로운 문제를 풀거나 그런 면에서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실무가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거의 실무를 100개 이상 푼 건데 그러길 잘했다.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개념 기출이 완벽하게 되어 상황에서는 있다는 전제 하에서 실무나 엔젤을 많이 푸는 게 의미가 있는 거고. 왜냐면 일단 선도 알아야 되니까. 네. 지금 기출이 완벽하지가 않으면은 실무를 풀었을 때 이게 의미가 있는 문제인지 네. 의미가 없는 문제인지를 판단하기도 어렵고 네. 그 다음에 애초에 너무 어렵고 실무가 시간당 오히려 너무 어려운 걸 풀 수 없는데 풀어봤자 의미도 없고 그 다음에 방금 뭐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끊어서 지금 화해졌지. 까먹었어요. 우리가 지금 대본을 놓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저도 지금 전혀 질문지가 없습니다. 지금 학생이 당황할 수 있는데 저는 원래 이런 거 할 때 그냥 대화하듯이 해요, 대화하듯이. 왜냐면 그래서 제가 대화하면서 제가 우와 이런 거 궁금한 것들 얘기를 하는데 다시 아까 질문이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실무를 100개 정도 풀었는데 100개를 풀 만한 가치가 있었냐? 돌이켜보면은 일단 한 50개만 풀면 어땠을까? 근데 저는 부족한 부분이 아까 별의 물리량이나 그런 계산 문제라고 계산 문제가 했잖아요. 부족했는데 그래서 그런 거를 연습할 때는 엄청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외의 문제는 사실 기출이 좀 부족하면 기출만으로 공부해도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을 지금 와서는. 네. 근데 그럼 별의 물리량 공부를 예를 들어서 엔제에서 별의 물리량만 모아져 있죠, 엔제는. 실무는 다 다양하게 있고 별의 물리량만 모아서 할 수도 있잖아요. 둘 다 해요. 둘 다 해야 된다. 둘 다 해요. 역시 결론은 둘 다 해야 된다. 시간 관리 측면에서 실무를 풀고 집중적으로 공부할 때는 엔젤을 풀고. 네. 수능날 당일은 어땠어요? 수능날 지구과학이 맨 마지막에 보는 시험이다 보니까 이게 당연히 앞에 시험 문제들 때문에 지구과학이 보통 멘탈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어땠어요? 저는 생명과학 1을 선택했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 조금 어렵다고 느꼈어서 생명과학 네, 멘탈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이전 거는 다 잊어버리고 이것만 집중을 하자 해서 그 2분 동안 계속 마인드 컨트롤을 했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점수는 말 안 해도 되는데 생명과학을 생각했던 것보다 어떻게 나왔어요? 생각했던 것만큼 네. 네. 알겠습니다. 지구과학 문제 풀 때 이번에 17번에 엄청난 계산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그 15% 미만인지를 물어보는 계산 문제가 있었고 네. 17번 바로 밑에 18번도 굉장히 그 시선 속도 문제인데 좀 어렵게 창의적으로 출제를 해가지고 이게 좀 많이 계산이 당황스러웠잖아요. 이런 당황스러운 문제들을 볼 때 기분이 어땠어요? 근데 일단 17번은 9평 때 본 문제라는 건 알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17번은 무난하게 넘어갔던 오히려 네. 17번의 디귿 보기가 계산이 매우 지엽적이고 근데 이걸 계산할 때 시간이 모자라지 이걸 다 계산하다가 시간이 모자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안 했어요? 저는 근데 상대적으로 조금 깔끔하게 계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정확한 값을 구하지는 않았고 대소 비교를 해서 풀어서 어쨌든 빠르게 생각보다 넘어갈 빠르게 수 있어. 넘어갔다. 18번은 저도 조금
그게 좀 어떻게 되는지 몰랐어서 일단 제쳐두고 다음 문제를 풀었어요. 그리고 일단 마지막에 제쳐뒀군요. 네. 근데 19번, 20번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기 네, 때문에 네. 괜찮았네. 네. 사실 19번 고지자기 문제가 있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19번 고지자기 문제가 전혀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19번 고지자기 문제 보면은 특별한 거는 없이 그냥 고지의 복각을 그림으로 줬었어요. 문제가. 유일하게 제 생각에 만약에 여기에 어려운 포인트가 있다면은 이게 0살? 이게 아무튼 최근이었고 여기가 나이가 많았는데 과거였기 때문에 이게 순서가 위에서 아래지만 위에서 아래로 보면 안 되고 순서를 이렇게 봐야 됐었거든요. 그거 말고는 특별한 건 없는 문제였는데 실제로도 잘 기억이 안 나는 걸 봐서 무난하게 넘어갔지 않을까. 너무 무난했기 때문에 네. 전혀 기억에 남지도 네, 않았다. 저는 20번에서 근데 디귿 보기가 계산하는 문제라서 계산하는 거였죠. 그것도 조금 걸렸고. 그것도 좀 걸렸고. 네. 그래도 그러면 다 풀었을 때 그러면 이번 일단 18번 돌아와서 풀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걸 다 풀었을 때 혹시 몇 분이 남았는지 기억이 나요? 18번을 남겨두고 나머지 20번까지 하고 네, 18번을 돌아왔잖아요. 네, 한 18번 돌아오기 전에 한 5분 18번 돌아오기 전에 5분이 남았는데 네. 와 그러면은 그것도 나름 되게 촉박하다. 그쵸. 가채점표도 작성해야 되고 OMR도 써야 되니까. 18번이 그렇지 않아도 일단 되게 못 풀어서 넘어간 문제잖아요. 네. 근데 지금 마킹할 시간도 얼마 없는데 5분밖에 안 남았으면 최소한 3분 안에 이 문제를 내가 해내야 되잖아요. 네. 그런 압박이 혹시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 앞에 태풍 문제 풍향도 좀 특이하게 나왔어서 그쵸. 그것도 한 번 더 확인했어요. 그것도 확인했었어요? 네. 그거 어떻게 확인했어요? 그냥 그 풍향이 참고로 여러분 이 태풍 문제라고 하는 건 이번에 참신하게 태풍 문제에서 이렇게 풍향을 이렇게 준 다음에 이렇게 돌아가는 게 있었는데 이거를 처음하고 끝만 확인하면 절대 안 되고 중간의 값을 꼭 확인해야 돼서 이게 함정이 있었거든요. 이게 함정을 사실은 발견하지 못한 많은 학생들이 이 문제를 틀렸거든요. 근데 이걸 검토도 한 거예요? 네, 저는 여기 위쪽에 풍향이 써져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쵸, 여기 풍향이 써 있었죠. 밑에 쪽으로 점이 많이 찍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풍향을 다시 한번 썼었던 걸로 여기에 기억해요. 풍향 네. 한번 써서 추가로 여기 있는 그 값들을 체크를 했다. 네. 근데 5분 안에 마킹도 하고 18번 안 풀렸던 것도 풀고 이거 체크도 했네요, 결국에는. 18번이 생각보다 빨리 풀렸나 봐요. 18번을 조금 보고 넘어간 상태긴 좀 보고 해서 넘어간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 정확히 말하면 디귿 선지만 판단을 정확히 못하고 넘어간 상태라서 기억 니은은 해내고 네. 디귿 선지만 판단 못한 상태에서 다시 돌아와서 네. 이제 그래도 나 다 풀었으니까 요거 하나만 하면 돼 하는 상태에서 디귿 선지를 다시 보니까 생각이 나더라. 네. 조금 급하게 넘어가기는 했지만 네. 생각이 나더라. 네. 이게 오히려 47점 맞았던 24년 수능은 다 풀고도 시간이 여유가 조금 있었죠. 네. 왜냐면 24년 수능은 쉬웠으니까. 근데 이번 수능은 되게 어려워가지고 만점을 맞았지만 다 풀었는데 시간이 거의 딱 맞았네요. 네, 시험을 끝나고 채점하기 전까지만 해도 진짜 나 망했다. 진짜 지구가 너무 어려웠다. 너무 어려웠다. 그 생각에 엄청 불안했었던 것 같아요. 불안할 만하죠. 네. 불안할 만하죠. 이번 지구과학 만점자가 나중에 통계가 나와야지 알겠지만 지구과학 만점자가 전체 몇 명이나 되려나? 한 480명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상으로는 아닐 수도 있지만. 전국에 480등 안에 들어오네요. 대단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도 그냥 슉슉 푼 건 아니었다. 네. 거의 아슬아슬하게. 식은땀 엄청 나면서 여기에는 풀었다 이런 얘기죠. 그쵸. 그리고 이번 수능 48점 맞았어도 100분이 100점이었더라고요. 네. 워낙 적으니까. 그래서 혹시나 실수를 하나 했었어도 사실은 뭐 큰 차이는 없었다. 100분이 점수로. 그쵸. 그런 느낌이었는데 아무튼 잘 돼서 다행입니다. 네.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혹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약간 지구과학 만점을 받고 싶은 학생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은 제가 얘기하면서 너무 실무나 엔제만 얘기한 것 같은데 이건 어디까지나 개념 기출이 완전히 다 돼 있는 상태에서 해야 하는 거니까 우선 개념 기출부터 제대로 공부해 주시면 뭐
수능에서 고득점을 받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리고 오답 노트도 저는 무조건 만드는 걸 추천합니다. 근데 말하니까 또 생각나는데 이게 혹시 대본이 없다 보니까 말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제가 더 시크릿 교재를 사실 2년간 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더 시크릿 교재 개념 기출을 개념을 한다는 게 제가 이걸 필수 개념이 있고 그래서 오른쪽에 좀 사이드가 있고 네. 가끔씩은 필수 개념 중에서도 조금 덜 알아도 되는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걸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개념을 했다는 거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한 게 개념을 한 거예요? 다 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네. 우선 필수 개념을 먼저 먼저 보고 네. 그다음에? 2, 4학년도 수능을 준비할 때는 사이드에 있는 개념까지 보기엔 조금 힘들었던 것 2, 같아요. 4학년 수능 때까지는 시간도 모자랐고 네네. 거의 노베이스 상태에서 네. 시작을 했으니까 그래도 2, 4학년도 수능에는 1등급이 나왔고 네. 그래서 제가 원래 그러려고 그래서 이걸 나눠놓은 거죠. 왜냐면은 실제로 어느 정도의 경우에는 요 내용만 알아도 1등급 받고 만점 받는데 사실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근데 여유가 되면 여기까지 보는 게 당연히 좋죠. 네. 다 보는 게. 보기는 근데 다 보는데 암기는 못 하잖아요. 암기를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보기는 누구나 네. 필수 개념 안 보는 사람은 없겠죠. 설마 제 공부를 한다면은. 근데 이게 한 번 봐서 암기가 되진 않잖아요. 일단 기출에 나온 거는 다 암기를 하고 기출 기출의 문제 문제에서 반복하면서 반복돼서 나오는 것들은 그래서 개념만 보면은 사실은 어디까지 암기해야 되는지가 명확하지가 않은데 네. 기출까지 보면은 네. 암기가 되고 나머지는 저도 2, 4학년도 수능 때는 암기를 못했다고 했잖아요. 여기를 네, 여기 그래서 부분을. 제가 2, 4학년도 수능 그 16번에 광도분의 질량. 광도분의 질량이 있었죠. 네. 그건 사이드에 있었죠. 네, 사이드. 네. 그거를 암기를 못했어서 그거를 틀렸었거든요. 네. 안타깝게. 네. 근데 뭐 계속 보고 뭐 오답 노트 만들어서 내가 모르는 개념들만 계속 보고 이런 식으로 줄여 나가면 볼륨이 작아지니까 조금 더 암기를 쉽게 할 수 있지 않나. 암기를 하는데 따로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 계속해서 봐라. 그리고 계속해서 보고 우선순위 중요한 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요 사이드까지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번 수능에는 사이드까지는 오히려 안 나왔네. 우리가 어차피 구평에서 나왔던 그리고 그 실무 문제 모의고사 문제 풀면서 했던 그 암흑물질 대 보통물질 비율이 5대 1이다. 그거 외에는 어떻게 보면은 사이드 개념까지 나온 건 없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지구과학이 그렇게 지엽적인 내용까지는 안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해. 네. 그쵸. 그렇게 지엽적인 내용까지는 사실은 안 나오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여유가 되면은, 사이드까지 알면은 좋고. 기출에 나왔던 거는 무조건 알아야 되고, 알아두고. 이번에 5대1이 나왔던 것처럼, 이거는 이제 필수 개념이 된 거죠, 사실. 이제는 수능에 한번 나왔으니까 필수 개념이 된 거죠. 그래서 이번 더 시크릿은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적어 넣었습니다. 아예 시크릿으로. 원래는 시크릿은 기출에 나왔던 것만 이렇게 만드는 거라서. 제 책 구성은 어떤 것 같아요? 더 시크릿 구성이 이렇게 개념 있고, 연습 문제 있고, 연습 문제 푸는 풀이 방법이 이렇게 대표 문제로 있고, 시크릿으로 정리되어 있잖아요. 저는 이거 처음에 봤을 때 진짜 너무 좋았어요. 정말. 진짜 너무 좋았고, 이게 비교는 아닌데, 이런 교재를 저는 그 전까지 본 적이 없거든요. 많은 강의를 들어봤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게 한 주제를 공부하면 그 주제에 맞는 선지만 따로 빼놓으신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게 조금 많이 도움이 됐지 않나. 처음에 공부를 할 때 모든 기니디가 있으면 기니디 전부를 풀기는 쉽지 않잖아요, 사실. 그쵸.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하면은 되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교재를 만들긴 만드는데 학생들이 사실 이렇게 인터뷰할 때가 아니면은 선생님 교재 짱 좋아요 이런 말들을 또 제가 막 서로 부끄러우니까 그렇게 듣는 경우가 별로 없어서 저도 이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얼마나 좋은 거지 이거 잘 몰라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그 시크릿 300 지금은 이름이 바뀐 걸로 알고 바뀌었죠. 있는데 그것도 그 정답 선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1번, 밑에 2번, 선택지 3... 1번, 네, 2번, 네. 3번 그거 없앴죠. 네, 그것도 엄청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찍을 수가 없으니까. 찍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적당히 외운 걸로 찍을 수가 네, 없으니까 네. 기출문제 반복할 때 네. 답이 외워지지 않아서 네. 좋았다. 그리고 다 정확히 판단해야
넘어갈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마지막으로 뭐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아까 했던 것 아까 같은데. 다 해가지고 저도 마지막 말 하고서 이렇게 다시 말을 해가지고 아무튼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도 공부 열심히 해서 26학년도 수능도 만점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